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자, 지난 11월 16일 날 나왔던 인터뷰 내용 다들 기억나시죠? 트럼프 당선자를 만났습니까? 자, 갈링하우스한테 이렇게 질문했던 인터뷰 내용인데, 이 내용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로선 말하지 않겠다. 자, 이 부분 무엇을 뜻합니까? 트럼프와 갈링하우스가 만났다. 자,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리면서 SEC한테 가장 큰 압박감을 받았던 리플 코인, 당연 트럼프 정부가 2기로 들어서게 되면서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자, 그 부분에서 지난 정부에서 압박을 가장 크게 받았던 리플 코인의 CEO를 안 만나볼 수가 없겠죠. 무조건 만나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날짜로 연결되는 뉴스를 한번 보시면 어떠한 뉴스입니까? 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차르로 후보로 부상이 되고 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크립토 차르는 확실한 미국 시장의 가상자산 시장의 정책적 총괄을 말합니다. 자, 그 부분은 해당되는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더욱더 큰 폭의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리플은 말 그대로 미국 정부에선 미뤄졌지만 미국 정부의 한 기관 SEC라는 미국의 기관이 엄청나게 압박감을 가져오면서 큰 폭의 하락 압력을 갖고 왔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물론 지금에야 1달러 1,500원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전까지 어땠습니까? 750원, 800원, 900원, 1000원만 오면 떨어지고 1000원만 오면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였죠. 근데 이제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리플 코인은 트럼프 정부 하에 확실한 상승에 대한 기대 가치가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리플 코인 다시 한번 2,000원 라인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2기를 출범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그러한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또 하나 우리 리플 코인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리플 코인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오죽하면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도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무역에서 이용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기관용으로 설계되었다. 이 부분이 바로 미국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당연히 이 SEC의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가능한 이 모멘텀은 SEC 의장이 내년 1월 20일 날 이 게리 겐슬러가 사임할 뜻을 밝히면서 더욱더 날개를 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리플 코인을 감싸고 있는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트럼프 정부에서 적극적인 가상자산 시장의 활발한 부분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더욱더 큰 상승력에 대한 기대감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 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1,500원 1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그냥 쭉쭉 올라갑니까? 그렇지가 않죠. 횡보 라인을 이렇게 가져오면서 움직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원 라인 때 어때요? 2,000원 돌파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에서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조정 구간을 가져오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냥 올라가는 코인 없습니다.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고 말 그대로 이 700원, 750원, 800원, 900원 이 박스권 라인 안에서도 계속적인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였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 지금으로선 0.7% 떨어지고 있다. 다시 반등력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2,000원대 다시 위로 올라갈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리플 코인에 이러한 변동성을 주는 요인에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대비했을 때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까? 나는 2,000원 위에서 매수했습니다. 1,900원대 매수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아직까지도 내 매입 단가 안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매입 단가 그리고 비중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 비중 관리까지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 트레이더가 연락을 직접 드릴 거고요. 들어와서 톡방에 들어와야지 실시간 매매 대응이 가능하겠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이 부분 또한 무료예요. 무료로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멘텀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바로바로 저희 쪽 영상 댓글이나 아니 문자로 바로 넣어주셔도 상관없거든요. 자, 이것 또한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니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CBS 60분의 출연을 확정했다. 니플의 랠리와 ETF에 대한 기대감을 부각시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니플의 랠리엔 기대감은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죠. 왜? 니플 제가 뭐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전체 코인들 중에서 제도권 자금 그러니까 전통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니플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CBDC를 개발할 때 CBDC에 대해서 자문을 누구한테 구합니까? 니플한테 구하고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금융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 또한 굉장한 경제 강국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입장에서 이 니플을 버릴 수 없는 입장은 뭡니까? CBDC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이 CBDC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더 집중하고 있죠. 왜? CBDC는 이 개인이 사용한 부분을 정부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다. 라고 미국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따로따로 분류해서 보시면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CBDC는 뭡니까? 디지털 화폐예요. 디지털 화폐라는 건 이에 대한 연동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원화 아니면 미국의 달러 이거를 디지털화한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들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화 바뀐다는 거 그거를 CBDC라고 합니다.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달러와 1대1로 연동되어서 움직인다. 말 그대로 CBDC는 달러를 디지털화 한 거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봅니까? 당연히 공생할 수밖에 없죠. 제가 공생관계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따로따로 분류해서 보면 안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고 이 부분을 통해서 니플은 ETF까지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말한 ETF는 뭡니까?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펀드라는 거는 해당되는 펀드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왜 개인들 자금을 운용할 수 없을까요? 이게 동네 갯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는데 어떻게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래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더욱더 안정감 있는 상승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플 코인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움직임에서 어떠한 부분이 나옵니까? 비트코인 2.0이라고 왜 불리울까? 10달러를 향한 핵심의 촉매 분석은 무엇에 있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CBDC, 스테이블 코인 중요하죠. IPO, ETF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미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2기를 맞은 것도 중요한데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공약이 뭐였습니까? SEC 위원장, 내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사임시킬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SEC 위원장이 1월 20일 날 제가 자진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공약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공약들은 뭡니까? 비축자산으로 만들겠다. 자, 비축자산이 뭘 말합니까?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미국이란 나라는 왜 글로벌 1위인지 다들 아시죠? 왜?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할 때 모두 달러로 결제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달러와 똑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코인을 만들겠다. 전략적인 비축을 하겠다. 미국은 나는 이제 비트코인 안 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과 동맹국들, 미국과 국제 무역을 하는 나라들은 이제 코인으로도 결제할 수 있겠다. 다른 나라들 또한 코인을 팔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확실한 코인 시장의 강점들을 보여줄 것이고 그러한 강점들의 중심에는 리플이 우뚝 서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리플 이야기만 하면 엄청나게 할 얘기들이 많죠. 왜? 리플은 그만큼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고 많은 전문가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리플은 절대로 1달러 이하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 SEC한테 엄청나게 시장을 압박하면서도 꿋꿋하게 지지라인을 형성했고 이제서야 SEC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SEC가 항소했던 부분 또한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리플은 이제 완벽한 자유를 얻는가. 당연하게도 1,000원대 라인은 뚫고 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고 1달러 1,500원 이상이 있는 것도 당연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시점이 2021년도 고점 라인에 위치해 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21년도 고점 라인입니다. 21년도는 누가 취임한 날입니까? 조 바이든 현직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달입니다. 취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임명했어요. 자, 이 부분들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압박되는 시장을 갖고 왔죠.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21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 한번 다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차트 1분만 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월봉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4년 주기의 움직임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2018년, 2021년, 그리고 2024년. 어때요? 지금 라인이 어느 라인입니까? 2021년 고점 라인이에요. 21년도에는 누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되었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제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던 시점. 지금은 어느 시점입니까? 트럼프 2기를 맞아서 트럼프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된다고 했으니까 24년도 아니죠. 25년도죠. 25년도부터 4년 동안 29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하에 있다라는 거.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이든 때문에 아니면 SEC 위원장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나 4년 동안 힘들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트럼프의 집권하에 이 바닥 박스권은 이제는 볼 수가 없고 2,000원대 라인을 어떻게 안착시키는지에 따라서 여기에서부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꽃길만 걸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냥 쭉 끌어올릴까요? 아니죠. 이런 시장은 없습니다. 쭉 끌어올린 다음에 급락하는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 리플은 엄청나게 많은 고래들이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를 한 게 아니라 매집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왜? 이들은 확실한 저점 라인에만 매수 시점을 잡고 안정적인 슈팅 구간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매집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끝난다?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이제부터 시작인 거니까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25년도부터 29년도까지 트럼프의 집권하에서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이 리플 코인은 어디만큼 쓰일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 또한 천차만별로 틀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리플 코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750원대 뭐라고 했습니까? 엄청나게 말씀하셨죠. 야 이거 언제 사냐? 언제 올라가냐? 나는 못 사겠다. 600원 떨어지면 매수할 거야. 500원 떨어지면 매수할 거야. 이런 분들 엄청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후회하고 있으시죠? 지금은 댓글도 안 남기세요. 왜 그럴까요?
올라갔으니까. 제가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니플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고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서야 하나씩 하나씩 발휘하고 있는 시점에 니플 코인이 올라가는 걸 맞췄다.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게 지금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담 부분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도 무료고요. 톡방도 무료예요. 그러니까 문자 먼저 받아보시고, 아니죠, 영상 먼저 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럼 문자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때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다 무료니까. 저 또한 니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빨리 올라가면 좋죠. 근데 빨리 올라가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고요.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연락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전문 트레이더분이 직접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 전화 받아보시고 톡방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같이 받으시면 너무나 좋겠죠. 급락한다고 급등한다고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투자 심리만 지키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먼저 강조드리면서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어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 함께 하시면 더욱더 큰 수익 구간 가져간다라는 거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니플 코인의 움직임을 좀 봤는데 그러면 니플의 고래가 매수하고 있다? 우리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뉴스를 먼저 보시죠. 자, 이 뉴스는 지난 11월 18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11월 18일 날 바이낸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니플이 출금되었다. 11월 18일 나왔고 오늘 날짜가 11월 26일이죠. 자, 일주일도 더 지난 이야기다. 이 부분에서 고래가 매집했으면 곧 또 매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죠. 근데 11월 18일 대비해서 지금 올랐습니까?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고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더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출금되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한다겠습니까?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은 뭡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거꾸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 것은 매도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블록 딜을 많이 했던 게 바로 니플이었어요. 블록 딜을 했다는 건 뭡니까? 대량으로 매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량 매매가 일어났다는 건 매도자가 있다라고 하면 매수자가 있겠죠. 그래야지 매매가 성립되니까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그냥 시장가로 풀겠습니까? 시장에서 풀어요? 말도 안 되죠. 자,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풀면 단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원할까요? 고래가? 원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대량으로 매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매수하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량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이건 뭐예요? 이 가격에도 확실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고래가 많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가 얼마였습니까? 750원대였어요. 얘네들 어때요? 확실한 성공적인 투자했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이때 들어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 11월 18일 날 바이낸스에서 출금됐다? 이것뿐이겠습니까? 11월 6일 날짜 빗썸에서는 니플이 1조 원이나 대규모 인출됐어요. 빗썸은 어디입니까? 국내 거래소예요. 국내 고래들 또한 이렇게 매집 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이게 11월 6일 날 나왔어요. 말씀드렸던 11월 6일이고 11월 18일이고 고래들이 매집했다? 근데 왜 떨어졌을까? 얘네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끄집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매수, 매집 이런 걸 했다고 해서 그냥 막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개인들 막 달라붙겠죠? 고래들은 개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에요. 언제라도 매도할 거야. 언제라도 매도할 거니까 우리 이 물량들은 털고 가야 돼. 우리가 얌전하게 매집량을 구축했는데
개인들이 들어와서 분탕질 치면 안 되니까 개인들은 털어야 돼.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고래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주식 거래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코인 거래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고래가 너무 착해요. 착해서 개인들 야 이거 정말 좋은 코인이니까 야 니네 먼저 들어와. 우리가 이따 들어갈게. 그러한 게 고래입니까? 아니죠. 반대죠. 자기네들 먼저 배부르기 위해서 개인들 물량 털면서 들어오는 게 고래예요. 자, 반대로 매도하려고 해요. 고래가 야 이거 정말 나쁜 코인이니까 너희부터 나가라. 우리가 이따 나갈게.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얘네들 먼저 도망가요. 이거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거예요. 공매도한테 속았다. 고래한테 속았다. 이거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 심리를 지키지 않고 아니면 매매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투자 심리를 지키면서 움직인다면 확실한 수익과는 자동적으로 보상에 따라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난 11월 15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니플의 고래 주소 보유량이 18년도 6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18년도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던 게 니플이었어요. 지금 21년도 고점 라인 지났고 현재 24년도 현재 시점 11월 26일 이 날짜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이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지금 니플을 보유하고 있다.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래가 지금 어떤 걸 원할까? 이 고래들은 확실한 수익 구간이 아니면 배팅을 안 한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이들 또한 수익이 매우 중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큰 금액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도 어마어마하겠죠. 반대로 손실도 어마어마하게끔 만들지 않는다는 걸 말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야, 이 니플 코인이 그렇게나 좋다. 그렇게나 좋으니까 고래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겠지? 그러면 왜 매수했을까? 어떠한 니플의 모멘텀이 있을까? 이 모멘텀 지금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 니플 코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 또한 니플을 좋아합니다. 왜?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니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투자하려고 한다. 국내 시장 아직도 투자합니까? 코인 시장으로 다 넘어오고 있어요. 넘어오고 있다는 건 뭡니까? 자금의 플로우가 돈의 흐름이 지금 코인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이에요.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에 대한 압박감을 받았던 니플 코인은 그 제재로부터 완화되는 시스템을 가져갈 거고 그러한 부분은 자동적으로 상승력을 가져올 거니까 2018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현재 막바지에 이르러서 보유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건 여기에서부터 최고점의 상승력을 더욱더 크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플의 모멘텀. 그럼 지금부터 니플의 모멘텀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까지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문자 넣을 수 있도록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지금 무료죠. 문자도 무료고요. 톡방도 무료입니다. 저 또한 니플을 갖고 있으니까 저에 대한 관점이 어떤 건지를 들어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셔도 괜찮겠죠. 자, 이 모든 부분 다 무료니까 먼저 체크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면서 전문 트레이더가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드린 다음에 전화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을 같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링크 있어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톡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와서 판단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까?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니플의 ETF 출시가 임박했다. 시장의 기대감은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ETF가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펀드는 누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고래들 어떻게 매수할까? 그러면 우리 리플 ETF 이전에 비트코인 ETF에서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면 그에 대한 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부분 뉴스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자, 어떠한 노림수입니까? 한번 읽어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일 때 나온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해드린 뉴스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ETF가 그렇게나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왜 최저가일 때 나올까? 당연하겠죠? 고래 입장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고 확실한 고점에 매도해야지 수익을 보겠죠? 이러한 아이들이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고 해서 와, 이거 정말 끝내주는 거니까 빨리 매수해야 되겠다. 시장가로 막 들어갑니까? 아니죠. 얘네들은 올라간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왜 끄집어내릴까? ETF라고 나온다는 거 좋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고 개인도 알고 있으니까 매수 많이 했죠. 근데 이렇게 ETF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거 상승에 대한 재료가 끝났으니까 나 매도해야 되겠다. 그 물량을 그대로 받고 다시 비중을 올리는 게 고래예요. 보시면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세요. 고래는 이렇게 움직인다. 고래는 개인들을 절대 안 데리고 간다. 당연히 개인들 물량을 어떻게 해서든 털라고 하겠죠. 비중을 늘리는 방법,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뭡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놔요. 못 올라가게 막죠. 맞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뭐합니까? 다시 매수해요. 이게 뭐죠? 자전거래예요. 고래는 이런 자전거래를 이용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 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고래가 단순히 리플 ETF 나올 거니까 투자해야 돼. 이렇지는 않겠죠? 어떠한 모멘텀이 또 있을까? 이거 보세요. 자, 리플, 커스터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커스터디가 뭡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보유하고 보관하는 사업이죠. 근데 이 수탁 사업을 들어보면 대표적인 사업 분야가 누가 있습니까? 은행이에요. 은행은 뭡니까? 우리가 현금을 맡기죠. 현금을 맡기면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그 현금이 많다면 대출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 금융의 토탈 서비스가 은행이죠. 근데 니플이 커스터디 사업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게끔 니플이 만들어내겠다.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거는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 이상이에요. 10조 달러입니다. 10조 원도 아니고 달러 이상에 대한 시장 규모를 갖고 가기 때문에 기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 인프라를 지금 확장하고 있대요.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니플은 기관용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설계했다. 어떤 걸 의미합니까? 앞으로 이 리플이 미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니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차례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는 미국의 정책적 암호화폐 정책적 방향성을 직접 결정하는 최고위원장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이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에 거론되고 있는 게 니플의 CEO라는 거. 그 부분만으로도 확실한 기대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커스터디 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 말씀드렸던 니플레저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합니까? 비담보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고 유럽의 규제 준수도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이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대출 서비스가 가능하고 유럽의 ETP가 이미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면서 확실히 지수형 펀드가 만들어졌다는 건 니플한테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또 하나 말씀드렸던 이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있었다. 어떤 업그레이드인지 보니까 여기 보시죠.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은 누구용으로 설계되었다? 바로 기관용으로 설계되었다. 이 부분을 왜 강조 말씀드리냐? 스테이블 코인은 개인용이 아니에요.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건 이건 곧바로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하게끔 만든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또한 유럽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이건 뭐라고 했죠? CBDC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CBDC와 해당되는 ETF 그리고 IPO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뭡니까?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누구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SEC의 승인이 필요하겠죠? 근데 SEC 위원장이랑 니플 사이가 좋습니까? 서로 막 으르렁 됐죠? 근데 SEC 위원장이 불현 1월 20일 날 사임한대요. 왜 사임합니까? 그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자, 답은 나왔죠. 니플의 모멘텀에는 이제는 더 이상 거르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나쁠 게 없어요. 나쁠 게 없다는 건 확실한 시장에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나쁠 게 없다고 해서 쭉쭉쭉쭉 올라갈까요?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계속 올라간다. 이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럼 어때요? 한번 툭 치죠. 왜요? 조정을 받아야죠.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 받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니플이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어떻습니까? 니플 말 그대로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게 2024년도 4월 달에 나왔던 뉴스인데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확실해졌죠. 트럼프는 CBDC를 싫어합니다.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꺼려하죠. 왜? 자유를 침해한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왜 틀었을까? 그 부분에서 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같은 공생 관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니플의 위치는 어디일까? 니플은 둘 다 빠짐없이 모두 다 보유하고 있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 니플을 절대적으로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트럼프와 니플 CEO는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만남에서 니플 CEO가 차르로 급부상했다. 차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대 심리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 코인 영상 오늘 꽤나 길었습니다. 길었지만 확실하게 끝까지 보였던 분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를 충분히 아실 거고 이 2,000원대 라인이 얼만큼 중요한지 또한 2021년도 고점이니까 맞고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1년도에 정권은 누가 잡았고 25년도부터의 정권은 누가 잡는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이 부분을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리플코인 나는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고점에 잡았는데 지금 손실이 약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곧바로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죠.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는 더욱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부분 하나하나 직접 제가 잡아 드릴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수익 구간도 극대화로 만들어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모든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 먼저 넣어 드릴게요. 상단 전화번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이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 트레이더가 직접 연락 드릴 거니까 톡방에 들어와서 저 만나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어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니플 코인이 이렇게나 흔들리면서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영상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